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AI 활용 역량 진단 및 발전 로드맵의 일부인데요. 특히 여러분이 AI랑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질문 능력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좀 점검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AI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려면요. 단순히 도구를 쓰는 걸 넘어서 어떻게 질문하는지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오늘 다룰 내용은 특히 그 기계 설계 분야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현재 자기 AI 활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AI를 쓸 수 있을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겁니다. 맞아요. 그냥 막연하게 AI 잘 쓰고 싶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딱 어떤 부분을 갈고 닦아야 할지 좀 명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AI 질문 능력을 한 단계 확 끌어올릴 전략들 함께 한번 탐색해 볼까요? 자, 뭐든지 발전하려면 일단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첫 단계로 AI 질문력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라는 걸 제시합니다. 총 10개 항목인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현재 AI 소통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네, 이 10가지 항목들이 그냥 질문 던진다 이걸 넘어서요. AI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어내려면 뭐가 중요한지 그 핵심 요소들을 딱 담고 있습니다. 각 항목이 AI 활용 능력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이 체크리스트를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쭉 보는 것보다는 몇 가지 핵심 주제로 좀 묶어서 살펴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첫 번째 큰 주제는 바로 AI에게 내 의도를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체크리스트 1번, 2번, 3번 항목이 딱 해당되겠네요. 질문할 때 문제의 배경,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충분히 설명하는가, 또 AI에게 요구하는 작업, 액션이 구체적인가, 그리고 원하는 답변의 형식, 아웃풋을 명시하는가, 이 세 가지요. 그거 아주 좋은 접근인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상 효과적인 프롬프트의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즉 배경 설명이 부족하면요. AI는 여러분이 처한 그 특수한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고 그냥 일반론적인 답변만 내놓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베어링 추천 좀 해줘 이러는 거랑 고온 환경 한 150도 이상 되고 고속회전, 1000rpm 정도 되는 환경에서 쓸 건데 소형 로봇 관절용 내열 베어링 타입 3가지만 추천해줘. 이렇게 묻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죠. 배경 설명이 충분해도 뭘 해달라는 건지 그 액션이 뭐하면 또 곤란하겠네요. 좋은 아이디어 좀 줘. 이런 식으로는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받긴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어떤 성능을 개선할 아이디어 3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형식 지정. 표로 달라, 목록으로 달라, 뭐 단계별 설명으로 달라. 이걸 미리 정해주면 AI가 만들어준 정보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효율성이 확 올라가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컨텍스트, 액션, 아웃풋. 이게 명확성이 떨어지면요. AI와의 대화는 계속 겉돌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AI는 결국 우리가 준 정보만큼만 똑똑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또 중요한 주제가 기계 설계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확성과 구체성인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4번, 기계 설계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하고 5번, 필요한 수치 정보랑 단위를 명확히 포함하는가. 이게 딱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이건 정말 엔지니어한테는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기술적인 소통에서는 용어의 정확성이 생명이죠. 예를 들어서 항복 강도를 물어야 하는데 그냥 강도라고 묻는다거나 특정 재료의 등급을 잘못 표기한다거나 하면 AI는 완전히 다른 정보를 주거나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치 정보랑 단위, 이건 정량적인 분석의 핵심이죠. 공차값을 물으면서 단위를 빼먹거나 아니면 하중 조건을 잘못 넣으면 AI가 아무리 정교하게 계산해도 그 결과는 쓸모없게 됩니다. AI가 기술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엔지니어로서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데이터의 정밀도, 이게 필수적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 부분은 사실 AI랑 소통하기 이전에 엔지니어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기도 하네요. AI 쓴다고 이런 기본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주제는 질문의 효과적인 관리와
결과에 대한 비판적 사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6번, 하나의 프롬프트에 너무 많은 질문을 섞지 않는가? 그리고 7번, AI 답변의 정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가가 관련이 있겠네요. 네, 이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의 프롬프트에 너무 많은 요구사항을 막 우겨 넣으면 AI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한 문제다 싶으면 여러 단계로 나눠서 질문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질문을 명료하게 분리해야 AI가 각 요구사항에 집중해서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7번, AI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야,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AI가 막 그럴듯하게 말해도 틀릴 수 있다는 거,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하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결국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한테 있는 거니까요. 검증은 필수죠. 바로 그 점입니다. AI는 정말 강력한 보조도구지만 만능 해결사나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에요. 특히 안전이나 성능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계 결정 같은 거에 AI 답변을 그대로 쓴다. 이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교차 검증하고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자세, 이게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 생각에 AI 활용 능력 향상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복과 개선 노력에 대한 항목이네요. 8번, AI 답변이 불만족스러울 때 프롬프트를 개선해서 다시 질문하는가? 이 항목 점수가 낮다면 정말 반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8번 항목이야말로 AI 활용 능력을 실제로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질문에 완벽한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AI 답변을 보고 뭐가 부족했지 파악하고 질문을 수정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최고의 학습입니다. 마치 뭐랄까, 실험 결과를 보고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실험하는 과학자처럼요. 프롬프트를 계속 다듬어가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야 AI가 더 잘 알아듣는구나 하는 걸 몸으로 익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능동적인 학습 태도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AI 활용의 폭을 넓히고 경험을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9번, 다양한 기계 설계 영역, 예를 들면 도면, 공차, 재료 이런 데서 AI 활용을 시도하는가? 와 10번, AI와의 유용했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가? 이 두 가지네요. 그렇죠. AI를 어떤 특정 문제 해결에만 딱 쓰기보다는 도면 해석이라든지 공차 분석, 재료 선정, 아니면 CA 해석 조건 설정 같은 다양한 설계 업무 영역에서 활용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AI의 진짜 잠재력을 경험하고 어떤 작업에 특히 얘가 유용하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또 10번 항목처럼 성공적이었던 질문과 답변, 특히 프롬프트를 개선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 경험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쌓이면 자신만의 강력한 AI 활용 노하우, 일종의 지식 베이스가 되는 거죠. 나중에 비슷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10개 항목을 주제별로 묶어보니까 효과적인 AI 질문이라는 게 결국 명확한 의도 전달, 정확한 정보 제공, 집중과 검증, 끊임없는 개선, 그리고 경험의 축적과 확장, 이런 핵심 역량으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점수를 매겨서 총점을 계산하고 자료에 나온 대로 80% 이상은 우수, 60, 80% 양호, 40, 60% 향상 필요, 40% 미만은 기초 다지기 필요, 이런 식으로 현재 수준을 진단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맞아요. 부족한 부분은 자료의 다른 장들, 예를 들면 프롬프트 기본 원리나 설계 단계별 실습 부분을 참고하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네, 이 진단은 단순히 점수 매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을 키워나가야겠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핵심 도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프롬프트 개선 로그표인데요. 이건 단순한 기록 노트가 아니라 나의 질문 개선 과정을 추적하고 배우는 학습 일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질문이랑 답변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개선했더니 훨씬 좋은 답변을 얻었고 이걸 통해 내가 뭘 배웠다.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아까 말한 그 8번 항목 있잖아요. 프롬프트 개선. 그 활동을 구체화하고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로그표 구성을 보니까 날짜,
문제 상황, 처음 던졌던 질문, 그러니까 초안 프롬프트죠. 그리고 그에 대한 AI 답변이랑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개선했는지, 개선된 프롬프트, 또 그 결과로 얻은 개선된 답변,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해 배운 점이나 얻은 통찰, 이런 걸 기록하게 되어 있네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자료에 나온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 예시가 볼트 강도 확인이군요. 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M10V 강도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죠. 그랬더니 AI는 그냥 일반적인 강도 등급 4.8, 8.8 이런 것만 쭉 나열해주고 정작 필요한 구체적인 인장 강도나 항복 강도 수치는 안 알려줬어요. 실무에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보죠. 그래서 개선된 질문에서는 여러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먼저 컨텍스트로 M10V라는 기본 정보에 더해서 KSB 1002 나사 규격하고 KSB 1011 강도 구분 기준이라는 표준 정보를 명확히 딱 제시했죠. 그리고 액션으로는 강도 구분 8.8의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 수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아하, 체크리스트에서 강조했던 그 컨텍스트와 액션의 구체화, 이걸 실제로 적용한 거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네, 개선된 답변에서는 강도 구분 8.8V의 인장 강도랑 항복 강도 값을 정확한 수치, MPa, 단위로 딱 제시했고요. 관련 KS 규격 번호까지 명시해줬습니다. 정보의 정확성하고 신뢰도가 훨씬 높아졌죠. 이 로그 예시에서 배운 점으로는 기술 정보 문의 시 기준, 그러니까 표준이나 규격 같은 걸 명시하는 게 필수다라고 적혀 있네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근거한 정보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AI도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네요. 특히 공학 분야에서는 이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결과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표준을 따르는 건지, 어떤 조건 하에서의 값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브라켓 설계 아이디어 발상인데요. 이것도 처음 질문은 아주 단순했네요. 진동에 강한 브라켓 아이디어죠. 네,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하면요. AI는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일반적인 방법들, 예를 들어 리브를 추가하라거나 필렛을 키우라거나 이런 식의 답변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새롭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는 어렵죠. 그래서 개선된 프롬프트에서는 컨텍스트를 아주 상세하게 제공했군요. 500kg 하중을 지지, 재질은 알루미늄 A6061-T6 사용, 특정 주파수 대역, 예를 들어 50에서 100Hz 정도의 진동 환경에 노출, 로봇팔 끝단, 엔드 이펙터에 부착될 브라켓 같이 구체적인 사용 환경과 제약 조건을 쫙 제시했어요. 뿐만 아니라 액션 요구사항하고 아웃풋 형식까지 구체화했습니다. 진동 흡수 또는 분산의 효과적인 브라켓 형상 아이디어 3가지 이상 제안해달라는 액션을 명시하고 각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그림 설명과 예상되는 장단점을 포함한 표 형식으로 아웃풋을 딱 지정했죠. 와, 이건 정말 질문이라기보다 거의 요구사항 명세서 수준인데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요구하니까 AI의 답변 수준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겠어요. 그렇습니다. 개선된 답변에서는 단순히 리프를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댐핑 재료를 내부에 삽입하는 복합 구조 아이디어나 또는 특정 진동 모델을 피하기 위한 위상 최적화 기반의 격자 구조 아이디어 같은 훨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각 아이디어의 원리랑 장단점까지 설명해 주니까 설계자가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죠. 이 예시에서 배운 점은 컨텍스트의 상세함이 아이디어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네요. 특히 정답이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할 때는 AI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풍부하고 구체적인 배경 정보랑 제약 조건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에게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AI가 나의 문제 해결 파트너로서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잘 깔아주는 것과 같아요. 이 프롬프트 개선 로고표를 꾸준히 작성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단순히 좋은 답변을 얻는 걸 넘어서 내가 왜 이전에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어떤 요소를 바꿨을 때 효과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겠네요. 마치 오답노트처럼 활용하면서 나의 AI 질문 능력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가시적으로 추적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효과적인 질문 패턴과 원칙을 체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기술 사양 물을 땐 반드시 표준 규격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구나. 복잡한 문제는 나눠서 질문해야 AI가 제대로 답하는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제약 조건을 최대한 상세하게 풀어줘야 하는구나. 같은 원칙들이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혀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감이나 우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AI 질문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프롬프트 개선 로그표라는 이 두 가지 도구는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는 엔지니어로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돕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도구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AI 활용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진단,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로그 작성 및 프롬프트 개선, 그 결과를 평가하고 다시 개선해 나가는 배운 점 기록 및 다음 질문의 적용, 그런 체계적인 자기주도 학습 사이클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막연하게 AI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계 설계 실무에서 AI를 정말 능숙하게 활용해서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자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AI에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능력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가진단, 또 꾸준히 시도하면서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프롬프트 개선 로그,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AI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나 가끔 쓰는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여러분의 설계 작업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때로는 창의적인 영감을 주는 아주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원하는 지식과 해결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능력, 이것이 미래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작성한 그 프롬프트 개선 로그나 특히 효과를 봤던 질문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개인의 자산으로만 딱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토론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팀 전체의 AI 활용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 내에서 이런 AI 활용 경험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